연속극 수용소의 노래는 제가 9살부터 19살까지 10년간 아무 죄도 없이 요독 수용소에서 보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 체험을 했고 제가 체험한 사실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연속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수용소에서 고생하는 모든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라며 더 많은 분들이 북한의 수용소의 실태를 알아서 북한의 이 정치범 수용소가 하루빨리 사라지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설아니, 너 지금 뭐라고 해? 그렇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무슨 큰 죄를 지었길래 우리 가족을 이렇게 고생시키냐고요. 할아버지는 절대로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것만은 확실해. 알아요. 아는데 알아요. 어여 들어가서 나물죽이나 먹자. 할머니 머리카락이 내 머리카락이 왜? 뭐 묻었어? 그게 아니라 눈 내린 것처럼 하얘요. 아이고 그래. 아이고 그게 뭐 대수라고. 아이고, 들어가자. 뭐라도 먹어야지. 할머니, 오빠 빨리 앉아요. 아이고, 네 애비하고 삼촌은 오늘도 늦나 보다. 너희들부터 먹으렴. 할머니, 또 산에 가셨어요? 다리 아프시다면서요. 아이고, 할민 괜찮아. 많이 먹어. 할머니도 드세요. 아이고, 난 괜찮다니까. 이따가 아버지하고 삼촌 오면 먹지 뭐. 수용소에 들어온 지 2달 만에 할머니의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되어버렸다. 아들들과 손주들이 겪는 피나는 고생을 볼 때마다 할머니는 북조선으로 가자고 고집했던 자신의 실수를 뼈를 깎는 아픔으로 참회하고 계셨다. 그래서 매일 끼니 때마다 아들 손주에게 옥살밥만 내놓기가 안쓰러워 찬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고 온 산과 들을 헤매고 다니셨다. 나물죽 더 먹고 싶다. 그래? 야, 배 안 고픈 사람 어딨어? 네가 더 먹고 싶으면 다른 사람 굶어야 하잖아. 아니다. 야, 아버지야, 뭐 다시 끓여주면 되지 뭐. 자, 더 먹어라 미호야. 오빠 미워. 배가 너무 고프니까 길티. 엄마. 야, 엄마 찾지 말라니까. 오빠는 왜 자꾸 엄마 얘기하지 말라는 거야? 그만해. 알았어. 맛있다. 아이고, 이게 다 내 죄다. 내 죄. 내가 왜 북조선으로 가자 그래서 지상 낙원인 줄 알고 그랬는데 생지옥인 줄 알았다면, 진즉에 알았다면. 아이고. 할머니가 죄스러워할 때마다 나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웠다. 그러다가도 할아버지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어린 나까지 죄인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가질 않았다. 할아버지의 죄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럼 할아버지가 도적질을 했으면 그 손자도 도적놈이란 말인가? 난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인데. 도대체
납득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그들의 말대로 할아버지가 정말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어떤 것인지라도 알려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았다. 구체적인 사실은 하나도 없이 그저 막연하게 조국과 당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만 얼버무리니 그것도 믿어지질 않았다.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아도 내가 아는 할아버지는 그런 중죄를 지을 뿐이 아니었다. 할아버지는 마음이 선량하고 성품이 강직한 분이셨다. 또 항상 정의감에 불타고 애국심이 남달랐다. 일본에서 조국으로 오실 때 그렇게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어도 절대 있는 티를 내지 않고 언제나 검소하게 생활하였다. 좋은 옷을 입으면 다른 사람들한테 위화감을 줘서는 안 돼. 너희들도 인민복만 입도록 해라.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아낌없이 도와주고. 철하나, 우리 조국이 잘 살려면 수령님을 중심으로 꽁꽁 뭉쳐야 된다. 알겠지? 할아버지는 단 한 번도 조국과 당을 비난하거나 김일성, 김정일에 대하여 나쁜 소리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파트 사람들이나 직장 동료, 그리고 친구 등 주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았다. 이런 할아버지가 조국에 중죄를 졌다는 것은 정말 믿어지지 않았다. 어떤 나쁜 사람이 모함을 했거나 무슨 오해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밖에 없었다. 하지만 일이 너무도 힘들고 고달플 때는 할아버지가 원망스러워지는 것도 어쩔 수 없었다. 죄 지은 장본인을 원망하는 일은 수용소 안에서는 흔한 일이다. 아이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을 가져와서 손을 담그면 낫다니까. 할머니는 아는 것도 많소. 그 얘기 들었어요? 연실이네 집이요. 어젯밤에 자식들이 아버지를 때려 죽였대요. 예? 아이고 설마. 저도 그 얘기 들었어요. 정말이에요. 그 연실이네는 아버지가 죄를 지어서 수용소 온 거잖아요. 자식들이 허구한 날 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이 고생한다 그러면서 구박도 하고 그랬다는데요. 자식들도 처음에는 그랬겠어요. 수용소 생활이 워낙 힘드니까요. 성만이네도 엄마가 남편 굶겨 죽였다는 말이 있었잖아요. 아이고, 멀리 찾을 건 뭐 있어요. 우리 집도 하루 종일 일하고 매 맞고 상처는 안 났고 배는 고프고 그럴 때는 나도 모르게 남편한테 그랬다니까요. 빨리 좀 죽어줘요. 지옥의 형국과 같은 이곳 생활에 지칠 대로 지치고 멍들 대로 멍든 몸과 마음은 선량한 사람들도 마음에 독을 품게 만들었다. 가족들로부터 독서를 듣는 그 장본인들은 이곳에 들어오기 전 예심을 거치면서 모진 고문을 받았기 때문에 몸 한 구석 어디 멀쩡한 데가 없다. 따라서 그렇게 허약해진 사람들은 결국 이곳 생활을 오래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만다. 이들은 우선 그 허약한 몸으로 이곳에서 할당해주는 중노동을 견디지 못한다. 이미 병들어 있는 몸이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보다 뒤떨어진다. 그렇게 되면 설상가상으로 보위원이나 감독의 구타가 가해지게 마련이다. 이런 경우가 몇 차례 반복되고 나면 살 수 없을 지경이 되고 만다. 거기에다가 온 식구들의 눈총과 구박까지 한 몸에 받고 나면 쓰라린 자책과 자괴에 시달리게 되고 얼마 못 가 정신 이상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 같은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는 사람 중에는 스스로 자신의 목숨을 끊는 경우가 있었다. 내가 학교에 들어간 지 2달쯤 되었을 때
나와 짝인 배정철이가 이틀 동안 결석을 했다. 이틀 전 우리가 뗄나무 작업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담임교원에게 급하게 불려간 뒤 소식이 없었던 것이다. 이틀 뒤 정철이가 학교에 나왔다. 정철이가? 또 어제는 왜 안 나온 기야? 아버지. 뭐야? 초점도 없고 이틀 만에 왜 이렇게 달라진 거야? 정철이 야래? 지금 우네? 야, 정철아, 무슨 일이가? 너희 집에 무슨 일이 생겨?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왜? 무슨 일로다? 자살하셨어. 뭐? 그럼 그게 너희 아버지였구나. 얼마 전 삼촌에게서 어떤 귀국자 한 사람이 림산골에 들어가 나무에 목을 매 자살했다는 말을 들었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철이 아버지인 줄은 꿈에도 몰랐다. 그의 아버지 배영삼 씨는 자신 때문에 다른 가족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유서를 써놓고 림산골에 들어가 자살한 것이었다. 사랑하는 내 아들 정철아, 못난 애비는 먼저 간다. 너희 어린 것들을 두고 눈이 제대로 감길지 모르겠다. 너희들은 날 너무나 무책임한 애비라고 탓할지 모르겠지만 이 애비로서는 어쩔 수가 없구나. 아무런 죄를 지은 것도 없으면서 자식들로부터 원망을 듣는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너희는 모를 게다. 너희들이 나로 인해 이런 고생을 하는 것을 더 이상 눈뜨고 보지 못하겠구나. 내가 살아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망정 짐이 된다면 더 살아 무엇하겠니? 부디 어머니 잘 모셔라. 못난 애비가. 그가 죽음을 결심했을 때는 분명 자신이 일본에서 가족을 이끌고 북조선으로 온 것에 대한 후회도 컸을 것이다. 또 자신을 이 지경으로 만든 북조선 체제에 대해서도 할 말이 많았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체제를 비판하는 말은 이런 반구도 유서에 쓰지 않았다 한다. 그것은 아마 남아있는 가족들을 위한 배려였을 것이라고 우리 아버지는 말하였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가보니까니 우리 식구들을 집에 가두고 시신도 보여주질 않았어. 아니, 왜? 몰라 나도. 다음날 보이연 새끼가 와서 온 부락 사람들을 모아놓고 배영삼은 조국과 민족을 등지고 자살한 민족 반역죄라고 했어. 그리고 그 새끼 말이 우리 가족도 모두 민족 반역죄래. 그래서 남은 가족들은 몇 년 더 이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야. 이 개새끼. 그의 말대로 이곳에서는 자살한 사람은 물론 가족도 민족 반역자로 낙인 찍히게 되고 수용기간도 5년 더 연장시킨다. 이렇게 보위부가 별별 수단을 다 써가며 자살을 막으려 하지만 자살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 한 달에 몇 건씩은 꼭 자살 사건이 발생하였다. 자살은 통상 목을 매지만 양잿물을 먹는 사람도 많았다. 자살한 사람의 시신은 가족에게 알리지도 않고 그 현장에서 차에 싣고 어디론가 가지고 간다.
여기! 길에다가 묻는다! 저기 여기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인데쇼. 이러니까 여기에다 그 자살한 새끼 평토에 치워! 예. 사람들이 다니는 길을 파고 시신을 묻는다. 봉부는 물론 없다. 그곳은 다시 예전처럼 평평하게 길을 만든다. 그 이유는 아무도 묘를 찾을 수 없게 하려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이것을 평토해 치운다고 말한다. 즉, 자살한 사람은 모두 평토해 치운다. 하지만 시신 매장에 동원된 인부들이 모두 같은 처지에 있는 수용소 노역자이기 때문에 그중 어느 한 사람이 보위원 몰래 가족에게 알려주는 것이 통례이다. 만일 매장 장소를 가족에게 알려주었다는 것이 보위원에게 발각되는 날에는 그 인부는 나만 알 수가 없게 된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길을 밟고 지나가면서 발 밑에 있을 고인의 명복을 비는 수밖에 없다. 나는 여기 아버지가 누워 계시다 그랬디요. 그래, 사람들 눈치 못 채게 천천히 그냥 걸으라. 아버지, 저 정철이하여 편히 가시라요. 정철 아버지, 애들 걱정 말고 당신 죄 없는 거 하늘이 알고 내가 아니까 이제는 훨훨 돌고 가기요. 이렇게 평토해 치우는 경우는 자살자 외에도 사형당한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정철이 아버지 자살 사건이 있은 지 며칠이 지났다. 웬일인지 학교에서는 학생들에게 특별히 하루를 쉬라면서 선심을 썼다. 왜 쉬라고 하는지 영문은 몰랐지만 우리에게는 이보다 더 반가운 일이 없었다. 나와 미호는 온종일 정신없이 잠만 잤다. 독신자 셋이 탈출을 하다가 잡혔다면서? 예. 그래서 사형시킨다고 이반 작업장 앞 강가로 다들 모이라네요. 오마니, 난 사형시키는 거 안 보고 싶은데 꼭 봐야 한대요. 기거야, 너희들도 도망가면 이래 된다. 그거 알려줄라 그러디. 아버지, 저도 가야 돼요. 애들은 꼭 와야 된다는 말 없었으니까 안 가도 될 끼야. 그래도 가볼까? 아이고 아서라. 그게 무슨 좋은 구경이라고. 나는 호기심이 동했으나 할머니가 급구 제지하는 바람에 그만두기로 하였다. 그 이튿날 학교에 나가니 아이들이 수군대며 온통 어제 있었던 총사령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중 사형 장면을 몰래 보았다는 아이가 있어서 우리는 모두 그 아이 둘레에 모여 이야기를 들었다. 그 이야기만 들어도 몸서리가 젖었다. 어제 오전 11시쯤 입성리 이 작업반 근처 강변에 있는 사형 집행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소장 뒤편에는 사람 키만한 말뚝이 3개 박혀 있었다. 민족 반역자를 끌고 와! 이 새끼 왜 똑바로 서지 못해? 보위원 둘이 양옆에서 한 사람씩 부축하고 있었으나 제 발로 걷는 사람은 없었다. 모두들
마치 죽은 사람처럼 축 늘어져 질질 끌려왔다. 얼마나 얻어맞고 시달렸는지 이미 반죽음을 당한 것 같아 보였다. 입석천 뚱 밑에 박아놓은 나무 기둥에 탈주자들을 세우고 밧줄로 묶었다. 탈주자들은 질에 겁을 먹고 실성을 했는지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그대로 몸을 내맡기고 있었다. 곧이어 사격 준비! 쏴! 지휘관의 손이 내려지자 9자루의 총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그러자 3사람의 머리가 힘없이 아래로 떨어졌다. 이마에서는 선홍색 피와 흰 골이 쏟아져 나왔다. 3명의 탈주자는 나무 토막처럼 그 앞에 깔려있던 거적 위로 쓰러졌다. 민족 반역자를 인민의 이름으로 처형했습니다. 보고가 끝나자 보위원과 경비병들이 재빨리 시신을 거적에 둘둘 말더니 빈 트럭에 던져 올린 다음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리고 며칠 뒤 공개 처형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학교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벌어졌다.